참 가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뒤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선우 은숙 씨의 친언니가 재판에서 이렇게 사생활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에도 울분에 찬 목소리를 쏟아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보이시죠? 선우 은숙 씨의 친언니 증언,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맞는 건가? 유영재의 목소리에는 웃음기마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는 유영재 본인이 지금 이 선우은숙 씨 친언니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건 많은 국민분들이 다 알고 있고 분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유영재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 법무법인 노정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죠. 구체적인 정황이 심각해서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당사자인 친언니는 굉장히 떨리고 참 치욕스러웠지만 증언을 잘 해주셨다. 사실 유영재 본인이 친언니와의 녹취록을 통해 행동 일부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인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취재를 해보니 유영재는 웃음기를 띤 목소리로 그런 의도는 아니고 친밀함의 표현이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우은숙 씨도 아들 내외가 결혼을 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본인도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며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양쪽의 며느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선우은숙 씨와 며느리와의 사이는 너무나 방송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친밀한지를 알 수 있고 유영재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 역시 알려진 바로 선우은숙 씨와 만나기 전부터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결혼식까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영재를 시아버지로 모시고 있을 며느리가 이 사태를 보고 정말 웃음기를 띤 목소리로 증언했다라고 하는 유영재를 정말 온전히 시아버지로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유영재가 현관에서 이렇게 나를 비틀어 버렸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유영재 씨를 옹호하는 분들도 있었고 선우은숙 씨를 결국 하차까지 시켰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유영재 본인의 민낯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마치 폭설처럼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재판을 비공개해 주길 요청한다. 왜일까요? 유영재의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기 때문인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오죽했으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자, 이때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증인 신문을 앞두고서 재판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선우은숙 씨 친언니가 10일 날 열린 이번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공판에서 이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선우은숙 씨 친언니는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유가 조금 이따 등장합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의 강제 접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영재 변호인은요, 첫 공판 기일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 다만 녹취록 등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 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재가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접촉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지 않습니까? 선우은숙 씨 친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선우은숙 씨는 혼절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이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즉각 반박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자, 법정 싸움 중이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겁니다.
선우은숙 씨는요, 친언니와 더불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판이 굉장히 힘들어도 손녀 덕분에 웃겠네. 며느리인 최선정 씨의 딸, 이 어린이 그림대회 수상받은 사진까지 이렇게 며느리인 또 자신의 아들 내외의 손주, 손녀의 사진이 올라오니까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손주들을 보면서 겨우겨우 힘든 시간을 버텨냈겠구나. 요런 추측들이 쏟아졌던 겁니다. 사실 이 며느리와 아들 내외가 선우은숙 씨 곁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갔을지 종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러면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자, 나를 비틀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여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쏟아냈던 겁니다. 보이시죠? 와, 진짜 이게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이 친언니에게 비틀고 들어 올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이 지금 눈에 보이시죠? 유영재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나를 완전 골로 보내버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라는 식으로 내려쳤는데 보십시오. 이 친언니에게 5차례에 걸쳐서 부부 사이에서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었다라고 알려진 상세한 내용들이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비틀고 들어 올리고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친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 이 두 번째 공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언니가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있었던 저런 심각한 사례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판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인 부분이다. 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굳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보다 공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발언권과 국민의 알 권리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행동을 유영재가 했다라는 걸 친언니가 직접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피해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기억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증인 보호에 대해서도 곤란하다.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분리도 허용하지 않겠다.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영재가 있는 현장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자신의 피해 사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피해자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60세가 넘은 사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다. 피고인의 발언권도 중요하며 피해자의 말 한마디에 피고인은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피해 내용을 청취하겠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진술을 방해하거나 재판에 개입하는 건 허락치 않겠다.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차폐막도 필요가 없어 보인다. 가림막도 필요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좀 약간 가혹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됐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건 등에는 보호 조치를 하지만 이번에는 필요 없다. 재판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판에 출석한 유영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과연 이 얼굴이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는 건가?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만큼 힘든 사람의 얼굴이 맞는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주머니에 손도 탁 찔러 넣은 채 등장을 한 거 볼 수 있죠. 물론 유영재 씨가 정말 자신이 결백하고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나오든 뒷짐을 지고 나오든
떳떳하기 때문에 상관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분들께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재판석에 출석하는 이 모습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팍 찔러놓고 나오는 거는 글쎄요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뭐 어찌됐던지 간에 자 증언이 시작됩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 그리고 친언니 A씨는요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거주를 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경 유영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언니 A씨는요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다. 작은 강아지이기 때문에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어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나를 비틀었다. 어디를 비틀었다라고 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야 이게 실화가 맞습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할 장면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이어 A씨는 2023년 4월경 주방에서 피해를 입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유영재가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나를 뒤에서 안았다. 내 귀에 잘 잤어? 라면서 끌어안았다. 나를 안다 보니까 결국 중요 부위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싱크대 설거지하는 곳으로 내 몸을 뺐다. 나에게 유영재의 그 부분이 닿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고 나갔다. 야,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자신의 처형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방에서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선우은숙 씨가 나간 이후 아침 6시에 잠이 들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9시 40분쯤 나의 방에 유영재가 들어왔다. 난 베개를 끌어안고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강아지 옆에 눕는 척 하더니 내 등 위로 올라탔다. 나를 누르니까 무겁고 힘들어 발로 찼다. 나가라. 무슨 짓이냐?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으니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동생한테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문자라도 보내라. 내가 처형인데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 라고 야단을 치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진짜 보시면서도 믿기지가 않죠?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차라리 선우은숙 씨의 언니의 이 증언이 거짓말이길 바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유영재로부터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라는 언니 A씨는요. 그날은 강도가 가장 심각했다. 동생이 골프 패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골프장을 돌며 하루 자고 오는 날이었다. 그날 유영재는 잠들어 있었는데 동생은 전날 나에게 아침 10시가 돼서 깨워서 아침 식사를 챙겨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시가 됐는데도 나오지 않아 방문을 두들겼더니 침대에 앉아서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들어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던 수건으로 앞을 가리긴 했는데 언니가 너무 놀라서 미쳤어?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유영재가 따라 나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하늘하늘하게 얇고 짧은 실크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주방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을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절할 뻔했다고 해요. 빨리 옷 입고 나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 라고 처형이 야단을 막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후 반바지라도 입으러 간 줄 알았는데 뒤로 와서 나를 끌어안았다. 아침이라 나는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훅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발로 차면서 옛날엔 유영재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선우은숙과 결혼하고 나선 항상 유영재가 따라 붙는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난 너의 처형이다. 이건 범죄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 어디 나가서 만약 이딴 행동을 한다면 내 동생이 45년 동안 살며 살아온 명예와 모든 게 다 끝날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야단을 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믿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이런 형태의 5번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영재 본인은요, 항소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평생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있어요. 또 끝이 아닙니다. 동생이 패널로 하루를 자고 들어온 날 나는 10시 30분 넘어 강아지를 데리고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자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유영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고 오른쪽에는 강아지, 왼쪽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유영재 씨가 벌떡 일어나 강아지 쪽으로 몸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밀고 당기며 이리 와봐. 언니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너 이런 짓 하려고 일찍 들어왔니? 라고 했더니 응! 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발로 차면서 빨리 나가라. 너 나한테 자꾸 왜 이러냐. 내가 너의 처형인데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러는 거냐? 라고 했더니 본인과 선운숙은 주말마다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고 하는데 언니는 항상 집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말로 고맙다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가라! 라고 발로 차니까 그때서야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자신의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많은 스캔들이 있었고 무려 18년간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은요. 검찰 측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본인이 한 만큼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자,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아마 변호사인가 보죠? 글쎄요. 지금 이 사실을 전해들은 분들은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유영재 본인은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당했음에도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유튜브에서도 나는 프레임이 씌워졌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사태를 끊임없이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선우은숙 씨와 이 유영재의 사태가 온 국민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왜 알려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의는 누구의 편에 섰는가? 제가 이때까지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영상을 계속 전달해 드려왔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행태에 혐의를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사태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죠. 결국 재판행을 한다.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혐의를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검찰 측에서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를 했다.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무법인 노종언 변호사는요, 21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 10월 18일 선우은숙 배우 친언니에 대한 이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이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 댓글을 삼가해달라. 자, 왜냐면 사실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분이 피해자임이 명백한 상태에서도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전 남편분과의 사태는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에게 대하여 좀 이상한 날선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유념하셔서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남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냐,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라고 명확하게 담당 변호사분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팩트로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나. 자,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6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2022년 10월달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에 신앙을 쌓아오다가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자, 하지만 결혼 발표 한 달 전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땠습니까?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유영재의 사문설, 사실혼 관계 등의 루머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선우은숙은 이에 직접 출연 중인 동치미에 출연하여 이혼 사유에 대해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그가 재혼이 아니라 사몬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었죠. 뭐 그뿐입니까? 지난 4월 선우은숙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결국 유영재에 대해 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통하여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선우은숙 씨는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가 됐죠. 결국 소송건이 2개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유영재 씨의 입장이 어땠느냐?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팩트는 어떻죠? 결국 재판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계속하여 이거 나에 대한 프레임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검찰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큰 형량을 받느냐, 작은 형량을 받느냐. 검찰이 인정했는데 무죄 판결이 난 역사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90% 이상은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결국 형량을 받게 된다. 특히나 이 여성 관련 문제는요, 요즘 구속되는 게 굉장히 일상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기사 타이틀 중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무엇인가? 아니, 그럼 구속이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자, 이걸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불구속 기소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 여기서 기소라는 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영재가 피의자로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 피해를 준 사람, 피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피의자 유영재를 구속하지는 않고 기소라는 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더 쉽게 푼다면 유영재가 불구속 기사로 재판에 선다라는 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적혀져 있습니까? 결국 재판행, 법정에 선다. 시시비비를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가려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영재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완전 프레임이다. 난 그런 역사가 없다. 끝까지 부정을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된 겁니까? 검찰이 볼 때는 이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 혐의가 입증된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 혐의가 확실히 있어 보인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이제는 유영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주장했었던, 무죄라고 주장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쏟아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와이프의 언니를 이렇게 흔한 말로 찍적거렸다. 사실 직접거렸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혐의긴 하지만 본인은 내가 세상을 떠나도 안 지워질 형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저기에 대한 사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이 혐의에 대한 프레임을 유영재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혐의가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를 어쩝니까? 지금 뭐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이미 이 유영재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건요, 유영재 본인이 뭐 사실 굉장한 전관 변호사를 지금 선임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기사로 전달을 드리기도 했지만, 글쎄요, 이거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세상을 안 떠나도 본인에게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형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죠? 음주운전과 여성 관련 범죄는요, 평생 각인됩니다. 평생.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관련 범죄는
발목에다가 전자기기를 차고 다니죠. 이 유영재 본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더불어서 어떤 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할 새 증거를 찾았다. 동거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영재 본인은요, 이 친언니에 대한 소송과 선우은숙 씨와의 혼인 취소 소송,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패소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날 법정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 A씨의 증언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A씨가요, 사실 유영재의 지인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과 함께 여행을 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참다 못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닐까요? 또한 유영재의 작업실에서 그 여성과 동거를 암시하는 물품들이 발견됐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유영재가 해당 여성에 대해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 절대 우리 여성 팬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놀라운 증언 아닙니까? 이 증인이 주장한 시점은요, 2019년에서 2020년대의 일이지만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노정원 변호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유영재가 여자관계를 속인 채 결혼을 했다라는 걸 잘 밝히는 게 중요하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은 입증 책임이 전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소송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측이 애시당초 불리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증거가 또 증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영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난 날 저의 두 번의 혼인 사실을 나는 밝혔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 소름 돋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했던 행동, 그리고 자신이 동거 여성, 양다리, 삼혼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재 본인 교도소행, 체포될 가능성, 구속될 가능성 다방면으로 높아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 취소 소송이 시작되었다. 사실혼녀에 대한 증인이 있다. 자, 첫 재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에서는 29일 날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열렸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재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양측 변호인 2명이 참석하여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두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변호인들만이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15분 만에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소송전을 밀고 나가겠다. 유영재 본인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애당초 선우은숙 씨 같은 경우는 친언니의 사태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 절대 그냥 넘길 수가 없는데 이 유영재 본인의 입장이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전관 변호사를 탁 대동해가지고 소송전에 맞대응하는 이런 모습들,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게 올바른 모습일까 사실상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뉴스 방송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또 다시 다뤄지고 있어요.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증인과 증거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두 사람의 혼인 취소,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혼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 핵심 증인,
두 사람 모두의 지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영재가 사실혼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부부 동반 모임도 했고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까지 모조리 확보가 되어 있다. 이 증인은 유영재와 자신의 사실혼 여성을 와이프라고 소개했다라는 그 당사자 여성과도 다 알고 있는 사이다. 그런데 유영재 측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다. 전혀 아니다.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자료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재 본인이 사실혼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여부는 선우은숙 씨 측에서 입증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법의 원리라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바람 난 것 같은데, 저 사람 사실혼 관계에 이성이 있었는데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명백백한 증거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 법원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법정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유영재 본인은 난 그런 게 공표된 적도 없고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선우은숙 씨가 그것을 주장하려면 결국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 근데 이런 얘기 한 분들이 계세요. 유영재가 그냥 그 당시에 여자친구인데 내 와이프야, 내 아내야 라고 말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두 사람이 동거를 오래 해왔었고 그것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그 관련된 내용이 문자 메시지가 있다. 그런다면 사실혼 여부가 확정이 나면서 유영재 본인은 패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에 대한 것을 선우은숙 씨가 입증을 해내게 된다면 유영재 본인은 일단 두 가지 재판 중에 한 가지, 바로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영재 본인과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세 사람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친언니의 이 신체적 문제점, 피해 사실들, 이것이 유영재 본인의 가장 큰 죄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 소송에서 선우은숙 씨가 사실혼 관계에 대한 걸 입증해내면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유영재 본인은 나랑 1년 6개월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친언니에게도 그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리고 그런 녹취록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유영재 본인도 인정을 했고 나아가서는 본인인 우리 언니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되는 데 있어서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판사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혼인 취소 소송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그 이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던 이영하 씨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이영하 씨가 사실 선우은숙 씨와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영하 씨가 불쌍하다. 이영하 씨가 피해자다. 실제로 이영하 씨와 관계된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선우은숙 씨가 이영하 씨의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였겠죠, 당시에. 엄청나게 막대했다.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다. 이런 엄청난 폭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영하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번 유영재 사태에서도 선우은숙 씨가 잘 해결되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우은숙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소문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사태로까지 번져나가는 이 상황에 이 선우은숙 씨의 근황은 어떻겠습니까? 또 유영재의 근황은 어떨까요? 우선 선우은숙 씨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유영재와 혼인 취소 소송 중의 근황, 며느리와 데이트도 했다. 선정님, 시어머님한테 호칭 엄마라고 하시나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나요? 친정엄마처럼 말을 편하게 반말하나요? 라는 질문글을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에게 누군가 SNS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진과 함께 공개를 했어요. 저는 엄마라고도 하고
어머님이라고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친정 엄마한테 하듯이 하라고 하셔서 진짜 딸처럼 밥 먹고 소파에도 누워있고 그럽니다. 딸은 그런 거잖아 엄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방송인 최선정 씨이죠. 선운숙 씨 아들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근황들이 막 포착이 됐어요. 여기 또 보니까 선운숙 씨와 최선정 씨가 함께 이 거실에서 올림픽을 보면서 상상 스케이트 타는 것을 막 이렇게 흉내를 내기도 하고, 어머님이 놀러 오셔서 둘이 거실 바닥에 누워 스트레칭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있어요 라면서 참 이렇게 시어머니와 아주 그냥 서스럼 없이 지내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머님 안 힘드시다고요? 선운숙 혼인 무효 소송에도 열혈 체력 최선정도 놀랐다. 보니까는 강아지죠? 어머님 안 힘드시다고요? 저는 주가슈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 선운숙 씨와 함께 며느리인 최선정 씨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SNS에 담겼습니다. 어머님 안 힘드신가요? 라면서 이렇게 여기가 선운숙 씨, 이게 며느리 최선정 씨 같아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이렇게 다이어트 도움되는 동작 운동을 함께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 선운숙 씨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구나. 사실 동치미 방송에서 하차할 때만 해도 맨날 오열하고 쓰러져서 막 구급대도 막 출동하고 이랬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모든 걸 훌훌 털진 못해도 힘을 내면서 유영재와의 소송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 증거, 실제로 남아있는 녹취록들, 이제는 증인까지 선운숙 씨 측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어째서 정관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면서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을까요? 유영재 본인은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유튜브 활동, 방송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뭐 SNS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신의 근황도 이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은 사건 사고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요, 다 사임을 내고 빠져나오곤 합니다. 유영재 본인도 이번 혼인 취소 소송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이 녹취록도 남아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선운숙 씨의 친언니와의 소송에서만큼은 글쎄요, 어떤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으려 할지, 과연 사임을 안 할지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통하고 있는 선운숙 씨와 모든 것을 함구한 채 철저하게 잠적해 있는 유영재. 지금 이 사건의 본질과 결과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화되어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유영재 본인이 언제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순간이 올지 여전히 많은 누리꾼들, 또 많은 국민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혼 여부가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걸로써 이번 소송의 승소가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재혼도 아니고 3혼에 가깝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유영재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운숙 씨 입장에서도 재혼, 3혼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혼 여부를 유영재 본인이 이거 입증해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 1단독은 29일 오전 선운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자,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고요. 입장을 확인하며 15분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가 재혼을 했을 때 결혼 직전까지도 몰랐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라는 의혹,
그 이후에 양다리, 삼혼, 많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유영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자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라는